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9월 9일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우리 시장은 요란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주식 시장은 전쟁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하듯이 웃으며 즐기며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소중한 자산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가 펀더멘탈 리스트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기본적인 분석, 그 시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게 되면 그죠? 그 수치라는 거 하는 부분은 실적이라고 하는 수치 자체는 과거의 흐름이지요. 그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부분,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라든지 경기 현황,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미국의 고용지표, 그죠? 얼마나 예상치 하고 어긋나게 나왔습니까? 그렇듯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펀더멘탈 리스트의 단점을 보완하는 부분이 차티스트, 그죠? 기술적인 분석, 이 흐름까지를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다 해야 진정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시장에 대한 끊임없이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의해서 그죠? 진로의 방향에 따라서 다시 대응을 하는 것. 이것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공부도 안 하면 예측도 없게 되는 거고 예측을 하지 않으면 대응도 어렵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고의 유연성, 그죠? 시장이 좋은 시장이냐, 상승 추세의 시장이냐, 아니면 약세의 시장이냐, 이런 국면별 흐름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장에서 그죠? 어떻게 타이밍을 맞추느냐. 공부를 안 하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죠. 그죠? 공부를 해야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타이밍을 맞춰가고 그래야 뭐예요? 주식시장이 타이밍의 예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노란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샵 0988 하단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김기수로 문자 전송을 하시거나 또 오른쪽에 QR코드를 통해서 저에게 이 MTN에 보내주시면 MTN이 답장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흐름 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떼는 마리아 시간에 난데없이 또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 이후에 방송을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이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2020년은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아무나 누구나 어떤 종목을 어떤 섹터를 사도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었다. 2021년은 이제 뭐예요?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나타나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만하게 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물놀이 장세 속에서 사면 물리고 놀면 이득이다. 그죠? 7월 14일 날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도 뭐예요? 시장의 방송 출연인들은 그죠? 시장의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이 없다. 경기 민감주 들고 다 꼬꾸라지면서도 시장에 대한 핑계, 종합주가 지수 박스권에서 계륵장세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올해 DI 동일 2차 전지 소재의 대부분입니다. 대주전자 재료, 첨보, 신흥 SEC 할 거 없이 그죠? 완성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런 모습들. 이게 월봉입니다. 일봉도 아니고. 그죠? 7, 8, 9 어려웠잖아요, 시장. 그런데
전혀 이상 없이 올라가죠. 그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월봉의 양봉, 빨간 봉을 보세요. 그죠? 몇 개째입니까 도대체? 엄청난 부분이었죠. 매번 방송 첫 출연 때마다 오스템 임플란트, 비옥스, 바텍, 덴티움, 의료종밀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그 다음 세계에서 가장 싼 인터넷 기업, 그죠? 아프리카 TV도 월봉. 그 다음 뭐예요? 탄소섬유, 수소하면 효성첨단 소재죠, 그죠? 자, 효성첨단 소재가 좀 쉬나 했더니, 그지? 14만 원에서 67만 원까지 거의 월봉으로 다이렉트로 온 겁니다. 그죠? 이래도 여러분들 주도 섹터 없나요? 7, 8, 9월 달이 힘들었나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기수는 저런 주식 매매하니? 예, 매매합니다. 자, 그런데 따라하지 말아야 할 방송, 너튜브 유형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핑계대지 말라. 저한테도요. 휴대폰에 가끔 그죠?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주식 문자가 옵니다. 급등주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주식 그 다음날 살짝 오르다가 빠지더라고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런 현혹에 급등주라는 현혹 이 부분에 너무 침몰해 간다는 거예요. 주린이가 많이 주시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방송이라든지 경제방송에 출연하는 방송인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들이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하고 그런 가운데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인지를 먼저 학습시킨 이후에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을 매매하게끔 체계적 흐름을 갖고 가야 됩니다. 방송에서는 주도 섹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변두리 동전주를 매매하는 흐름들, 특히 너튜브에 많죠. 여러분들 상종을 하지 마세요. 무수한 종목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 백화점을 만들어 여러분들 계좌에 그죠? 수십 개, 수백 개의 종목, 펀드본만큼의 종목을 갖고 가게 만듭니다. 1%씩 0.5% 이하로 매수하라.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올라갈 때마다 또 우려먹죠. 그죠? 옆에 그림이 뭔지 아세요? 제 카페입니다. 저 2018년 8월 21일 13시 33분에 올려드렸던 글이 뭐냐면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2018년. 그죠? 그러면 2018년이면 코로나 이전에부터 저는 전기차를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저도 그럼 계속 우려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중요한 건 그죠? 올라갈 때마다 우려먹는 사골곰탕이 돼서는 안 된다. 작년에 그죠? 작년에 추천했던 주식 계속 자랑해야 되고 예를 들어 볼까요? 10,000원이 50,000원 같습니다. 그죠? 40,000원, 30,000원 가도 50,000원 수익률을 버젓이 올려둡니다. 나쁘끄럽지 않나요? 저는 창피하더라고요. 그죠? 50,000원에 사서 다시 30,000원에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죠? 정말 50,000원에서 100,000원을 갈 수 있다면 50,000원에 다시 매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게 진짜 수익률인 겁니다. 무조건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 참 너튜브에 많습니다. 돈 그렇게 많나요? 조폐공사 사장 아들, 딸도 그만큼 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는 한정된 자금입니다. 개인 투자가가 민첩성에 대한 부분을 포기해버리면 그거는 기관과 외국인보다의 장점을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고 화장하고 웃으면서 떨어져도 오케이, 올라도 오케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방송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인사이트를 제공한 이후에는 그것이 실패했을 때 죄송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이유에서 매수하라 했고 어떤 이유에서 매도하라고 했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준다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용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위로하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즐기면서 하는 스포츠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과 경제적 자유를 위한 미천인데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리는 고통을 가져야 하고 그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한다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자, 지나갑니다. 시장은 알고 있었죠. 자, 8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이 저점에서 경기 민감지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 여러분들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하락하는 장에서 반등이 들어왔다고 쫓아가서 다시 매수하면 비추세 구간에 걸려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서 조금 더 지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비중을 줄였다가 옵션 만기,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 그리고 다다음 주 추석 연휴 앞둔 상황에서 그런 불확실성이 놓여 있고 미국도 쉽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음 주 추석 전에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뒤늦게 이제 시장 괜찮구나 라고 하면서 뒤늦게 쫓아 들어가면 시장에 역용당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슈 부분을 들어갑니다. 매크로 이슈 부분에 있어서 한국 8월 수출 양호했죠. 양호했으니까 하단은 잡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국의 제조, 비제조 PMI가 급락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요 며칠 동안 중국이 양호한데? 그죠? 맞습니다. 중국이 수출입 증가폭이 괜찮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보다 약세였었던 부분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EU가 미국발 입국자 통제 강화 8월 31일 날 했고, 또 존 케리 미 기후 특사가 중국과 탄소 배출 저감 방안 논의를 했다.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린 랠리. 그죠? 10년마다 아젠다가 변한다. 어젠다가 변하는 가운데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린의 흐름으로 광의의 개념에서 2차 전지 소재, 태양광 풍력, 그리고 CCUS를 비롯한 탄소 저감,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거긴 물론 수소죠. 수소도 당연히 있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8월 고용지표 쇼크가 던진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핵심은 하나 이거죠. 경기 둔화 리스크.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도 뭡니까? 골드만이 올해 세 번째 GDP 성장률을 내렸죠. 그죠? 그런 부분이 델타 변이 확산에 의한 요인이다라는 거 한 부분이죠. 또 하나는 테이퍼링 지연 기대감이 고조된 부분. 그런데 미국 시장이 테이퍼링 한다 해서 지수가 급락했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그 부분으로 주가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머징 마켓에는 그나마 조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8월 고용 쇼크가 그죠? 전반적으로 안 좋다. 그리고 골드만이 목표가 하향하고 GDP 성장률을 하향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모건 스탠리가 9월 달에 시장이 몇 프로 마이너스 10%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델타 변이 확산의 고용 쇼크를 저는 일시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다. 왜? 소매, 여가, 레저, 숙박, 부지. 요 노란 부분들이 사실 고용에 대한 부분인데, 그죠? 그런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델타 변이와 계절적 변수 요인, 이런 분들이 맞물려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임금 상승률이 높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세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조금 전에 고용이 줄어들었었던 부분들, 그죠? 그 부분의 일자리 임금은 상대적으로 저조해요.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저나 교육건강, 소매업 이런 쪽은. 그러니까 평균의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작은 임금을 받는 부분들의 고용이 적어졌었기 때문에 평균 임금 상승률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플레이션과 연동짓지 말아라. 그래서 9월 미국 시장은 자연스러운 조정,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리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런 요인들과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이 부분 때문에 그죠? 주가 지수가 반등 더 나오게 되면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외바닥에서의 세게 들어오는 V자 반등은 12%에서 15%, 이 부분에서는 지수상으로는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흐름. 그런데 그게 좀 일찍 왔죠. 옵션 만기. 그죠? 내일 종합주가 지수 기준을 이렇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3,120포인트 이하로 내려오면 매수다. 그죠? 추석 전까지 3,120과 3,266포인트, 1월 11일 날 고점이 3,266포인트입니다. 그 위치에서의 비추세 박스권을 기간 조정을 간다라는 부분으로 염두에 두고 오늘까지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여서 내일 우리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자, 무엇이 성장이고 가치인가? 그죠? 여기서 핵심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은 가치 주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할 때 매수하는 거다. 그죠? 성장 주는 어닝 사이클이 고점을 치기 전까지는 밀릴 때마다 매수다라는 게 기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할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섹터 이야기에서, 그죠? 자, 9월 달에 의무 보유 등록 해제 물량이 2억 8,266만 주입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김기수 주식 유튜브에 이미 지난주 토요일 날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잠깐만 넘어가면 무슨 얘기냐면 MSCI 리밸런싱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에 폭발적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카카오뱅크가 9월 6일 날 그죠? 1개월 보유 예수 물량이 314만 주, 그리고 크래프톤이 1개월 보유 예수 물량 96만 6천 주,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6개월 390만 주. 적어도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신규 관련 종목들은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된다고 다 물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바람 부분을 봤을 땐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그죠? 오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내용에 의해서 그 전체 주식수의 몇 프로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시도록 하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건 수소였죠. 그죠? 사실 지난주부터 꿈틀댔고, 그죠? 지난주부터 꿈틀대면서 시장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어떻습니까? 큰 기업 위주로 상승을 했죠. 효성첨단세제가 시세를 폭발하는 거. 이슈를 먼저 선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 선점한 이슈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공부가 필요한 거죠. 국내외 친환경 관련 이벤트 부분에 있어서는 자, 4분기에 2차 인프라 패키지 통과 이거 미국에 있죠. 아직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린과 관련된 부분, 그죠?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그쪽 부분은 관심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셔야 돼요. 다만 오늘 효성첨단 소재가 세게 8%, 10%까지 올라간다고 저가주 실적을 기반하지 않는 부분 쪽을 매수하러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수소 전체 이 플로우에서 돈 되는 게 뭐냐? 탄소 섬유, 효성첨단 소재, 그죠? 그리고 멤브레인, 블레임막 이런 쪽 부분에 상하프론테크는 근데 주가가 먼저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74,000원 이상에선 우리는 다 매도했습니다. 그 65,000원 이하 들어오면 다시 매수해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박스권 전략을 갖고 가는 거고 그 공백을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화학 쪽에 코오롱 인더스트리, 다른 화학 하지 말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롯데 정밀화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시세를 다시 복원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 섹터 전력을 함께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오늘 한국가스공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한국가스공사는 여러분들이 추석 끝난 이후에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사업 계획을 9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는 밀릴 때 조금 받아가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소 경제 로드맵이라든지 그리고 이 탄소 중립 제로를 위한 로드맵들 발표들 계속 있다. IPCC 6차 보고서 내용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거를 기반으로 한 국제 유엔 협약 부분에 있어서의 회의 COP26 그게 11월 초 진행되고 있고 그런 환경 관련 부분도 계속 본다. 자, 그런 가운데 9월 3일 지난주 금요일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시세가 한번 반짝했습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애플카 정말 될까? 2024년 애플카 출시 예정인데 정말 할 모양입니다. 그죠? 애플카와 연관되어 있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전 시험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애플 연관 기업이 1,445억 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죠. 그죠? 1월 19일 날 뭐예요? 현대차 그룹, 현대기아 이제 X 됐고, 그죠? 최근에 LG, SK, 도요타 접촉설로 9월 3일 날 딱 올라왔는데, 올라왔을 때는, 그죠? 기쁜 마음으로 비중 축소죠, 그죠? 왜? 이슈가 정확할지 아닐지, 썰일지, 물 건너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다음 냉정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때의 주가 반응, LG전자가 10% 반응 꽤 했고, LG이노텍 6%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SK 반응 별로 반응 안 했죠. 1.1%밖에. 그죠? SK이노베이션도 1%밖에 안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SK하고는 진전이 조금 별로. 그러면 애플하고 SK하고 도요타를 접촉했다는데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애플이 LG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을 텐데도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의 배터리 리콜, 배터리가 좀 불안전하잖아요. 그죠? 애플은 자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했었었고. 그러니까 LG 쪽에서는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분의 협력. 그리고 SK는 좋아야 배터리. 그죠? 그런데 반응으로는 별 볼 일 없고. 도요타는 오늘 전고체 배터리를 발표했죠. 어제 전고체 배터리를 발표했죠. 그죠?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를 발표하긴 했어도 시설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건 빠른 시간 내에 한다는 건 아니지요. 오늘 이수학이 그것 때문에 오르긴 했어도. 자, 그런 흐름들이라면 적어도 믿져도 본전이다. 뭐 어떤 게 믿져도 본전?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줄이고 하면 결국 LG이노텍이 가장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본업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가총액 5조 조금 넘어가는데 영업이익이 올해 1조. 그죠? 본격적인 저평가 그런 가운데에서 LG는 전부 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솔루션 편의장치, LG이노텍도 전장 부품이 엄청나죠. LG가 자동차를 만들어도 하나 이상할 게 없습니다. 내연기관은 엔진이 중요한데 전기차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구동모터. 그죠? 구동모터가 엔진을 대신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LG이노텍이 일정 정도 LG전자와 함께 LG 마그나와 함께 애플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데 그런 가운데에 기본 베이스도 있는 부분에 LG이노텍 쪽은 매력이 있다. 그죠? 그리고 애플카 협력은 보너스다. 그죠? 그런 부분이라면 LG이노텍 공략할 만하고 그런 가운데에 애플 아이폰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4일 날 발표될 예상인데 그때 이제 갤럭시 Z 폴드 3 이 부분과의 이 맞대결 그 부분도 관심 사항이죠. 오늘 폴더블 폰 관련 KH바텍이 쉽게 안 무너지는 거 보면 한 번 정도 치고 갈 수 있는 흐름 부분을 갖고 가는 거고 다음 주 스페이스 X 15일 민간 우주 관광 4명이 3일 동안 관광하죠. 우주 항공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 가운데 구조적 성장 섹터 거기에 자동차 기아 비중은 조금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정신없이 왔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했는데, 그죠? 시간이 바쁘죠? 자, 조금 있다가 MTN 밴드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저와 6시 10분에 여러분들과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이슈를 선점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 항상 뒷북을 치면 안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 주식시장은 그죠? 선공이 중요하다.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그러려면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확인하고 이슈가 다 떠들어진 상황에서 방송이 다 나온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먹을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설거지해야 돼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6시 10분에 이슈를 선정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